어느 날 경호는 학교를 가기 위해 왕자림과 같이 공주영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공주영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왕자림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경호는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공주영에게 카톡을 하니 오늘은 혼자 갈 거라고 둘이 먼저 가라고 한다. 경호는 생각했다. 얘네 싸웠나? 그래서 왕자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너네 싸웠냐고. 그랬더니 왕자림은 답한다. 그 새끼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라고. 경호는 순간 왕자림이 너무 무서웠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다. 경호는 친구들과 같이 PC방을 가려고 하는데 가는 PC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왕자림과 공주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경호는 생각했다. 뭐야, 또 화해했나 보네. 그래서 잠시 공주영과 왕자림에게 다가가기로 한다. 그런데 왠지 왕자림과 공주영은 또 싸운 듯해 보였다. 일단 공주영에게 다가가 뭔 일인지 물어보았다. 들어보니 왕자림이 자신을 창피해하는 것 같고 이브인데 단둘이 안 노는 게 섭섭하다는 말을 하는 공주영. 경호는 공주영이 답답했다. 화나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그때마다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공주영은 왕자림에게 말하는 게 두렵다고 말한다. 말했다가 자림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말이다. 경호는 그렇게 말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면 되는 거라고 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잖아. 이건 공주영을 위한 말이 맞잖아. 헤어지면 더 좋은 거지 뭐. 근데 좋은 거 맞겠지? 그 순간 왕자림이 공주영을 데리러 왔다. 경호는 공주영 대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극구 말리는 공주영 때문에 결국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속에서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생각한다. 애초에 내가 얘네 둘 사이에 낄 자격이 있는 건가?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PC방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밤 12시쯤 돼서 공주영에게 카톡이 왔다. 너 덕에 자림이랑 화해했다고. 고맙다고. 경호는 그 카톡을 보며 생각한다. 둘이 헤어져봤자 난 공주영 친구일 뿐이고 어차피 공주영 친구일 거라면 둘 다 계속 볼 수 있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나한텐 기회 같은 건 없다.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말자. 그니까 이 감정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티내지 말고 어떻게든 감추자. 어차피 난 왕자님 옆자리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니까. 공주영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놈이고 왕자림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니 이제 그만하자고 생각했다. 새해를 맞아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끼리 동창회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과 밥도 먹고 노래방에 가서도 놀았다. 그리고 노래방에 공주영과 왕자림 역시도 왔다. 그런데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경호는 케이크를 보자마자 생각했다. 와, 엿됐다. 오늘 김병훈 생일이구나. 그래서 재빨리 생일 축하곡을 틀었다. 친구들도 모르는 눈치였던 것 같지만 그래도 김병훈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왕자림과 공주영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친구들과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자꾸 애들이 기물이랑은 언제 사귀냐고 묻는다. 게다가 방해슬과는 다시 안 만날 거냐고도 묻고 그리고 남유리 얘기까지 꺼낸다. 아직까지 잊지 못했냐고 묻는 기물이. 경호는 대답했다. 얼마 전에 보긴 봤는데 다시 만나고 싶진 않다고. 그렇게 노래방을 나와 친구들과 PC방을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물이는 집으로 간다고 한다. 그리고 데려다 주라고 한다. 경호는 내가 왜 데려다 줘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귀찮았다. 그래서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이 가라고 말했지만 이미 다 PC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여자애 혼자 집에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데려다 주기로 한다. 그렇게 기물이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내내 기물이가 자꾸 놀린다. 치질은 괜찮냐고 하질 않나. 재밌는 영상 보여준다고 하면서 무서운 영상 보여주질 않나. 그런 기물이를 보며 생각했다. 아, 얘는 자꾸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기물이가 묻는다. 방해슬은 연락 온 적 없냐고. 그래서 경호는 한번 왔었다고 말했다. 다시 잘해볼 생각은 없냐고 묻기에 당연히 없다고 말했다. 남유리 얘기까지 물어본다. 경호는 남유리가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기물이가 그냥 솔로팸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경호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고도 생각했다. 어쨌든 그렇게 기물이 집에 도착했다. 경호는 다시 PC방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기물이가 가는 길에도 장난을 친다. 경호는 대체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PC방으로 향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들끼리 김병훈네 할머니 댁으로 놀러왔다. 여기서 썰매도 타고 고구마도 구워 먹었다. 저녁이 돼서 친구들과 다같이 집으로 들어와 쉬고 있는데 아까 구워 먹던 고구마가 마저 먹고 싶었지만 모두들 밖으로 나가기 귀찮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할리갈리로 2명을 뽑아서 고구마를 가져오기로 내기를 했고 그렇게 할리갈리를 하게 됐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왕자림과 양민지 그리고 경호만 남았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치려던 순간 하마터면 왕자림과 손을 터치할 뻔했다. 경호는 순간 너무 당황했다. 어쨌든 그렇게 양민지와 함께 고구마를 가지러 가게 된다. 시골의 밤길은 너무나 어두웠다. 그래서 경호는 굉장히 겁이 났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 죽겠는데 양민지가 고구마를 보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앞에 뭐가 있다면서 겁을 주질 않나. 무서운 건 질색인데 양민지는 이를 즐거워한다. 경호는 생각한다. 대체 요즘 애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렇게 방에 다시 도착했다. 그런데 왕자림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경호는 그런 왕자림이 너무나 신경 쓰였다. 그렇지만 신경 써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아까 왕자림이 계속해서 기침을 하던 것이 생각났다. 경호는 안 되겠다 싶어 여자애들 방에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서 방에 몰래 놓았다. 그리고 왕자림을 보았는데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있다. 경호는 신경이 쓰여서 왕자림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신경 꺼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생각대로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질 않네. 다음날이 돼서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끼리 롤링페이퍼를 했다. 경호는 왕자림 롤링페이퍼를 집어들고 할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차라리 얘가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얘를 좋아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느 곳에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롤링페이퍼에 적었다. 다행히도 이 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경호는 자신의 롤링페이퍼에 왕자림이 적은 모두의 마블 족밥이라는 글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래도 뭔가 왕자림이 써준 글로 인해 경호는 기분이 좋았다. 뭔가 왕자림과 자신만의 특별한 공통점이 생긴 것 같아서 괜시리 뿌듯하고 좋았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겨울방학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된다. 어느 날 PC방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앞에 공주형과 왕자림이 보였다. 경호는 왕자림을 보니 괜시리 반가웠다. 그런데 공주형 집 앞에 도착하니 이제 왕자림은 간다고 한다. 경호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뭐야, 왕자림이 데려다 주는 거였어? 그런데 다시 왕자림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공주형. 경호는 그 말이 왠지 싫었다. 왕자림은 공주형이 데려다 주는 걸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경호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나 어차피 PC방에 배터리 놓고 왔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왕자림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공주형에게 허락을 맡은 채 왕자림과 같이 왕자림 집으로 걷게 되었다. 왕자림이 무슨 말을 하든 웃음을 보이면 경호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렇게 왕자림 집 앞에 도착했고 경호는 그렇게 왕자림이랑 헤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정도로 왕자림을 좋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난 이미 왕자림을 많이 좋아하는 상태구나. 답이 없는 것 같다 라고 경호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의심조차 안 하는 공주형 때문에 난 더욱 죄책감만 쌓여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제어가 되질 않아 경호는 너무 괴로웠다. 오늘은 왕자림의 생일이다. 공주형은 아침 일찍부터 왕자림의 생일을 위해 학교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경호는 도와주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왕자림이 너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공주형은 처음 챙겨주는 생일이라면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이벤트를 묵묵히 준비한다. 경호는 생각했다. 왕자림이 백타 싫어할 텐데 왜 얘는 모를까? 그렇게 잠시 후 왕자림이 학교에 왔다. 역시나 왕자림은 너무나 싫어했다. 그리고 공주형과 왕자림은 그렇게 또 복도에서 싸웠다. 경호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내 예상이 맞을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다고. 내가 공주형보다 왕자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지만 공주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게 맞는 거라고 공주형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을 테니까. 곽보경 그 애가 공주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곽보경이 쓰레기짓만 안 했어도 공주형과 곽보경은 계속해서 잘 만났을 텐데. 공주형과 왕자림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게 보일 때마다 경호는 왕자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이 싸움의 해결책을 알아도 공주형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왜냐하면 걔네들 문제니까. 걔네가 알아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공주형 집에 왕자림과 공주형이 같이 있는 모습을 김병훈이 단톡방에 올렸다. 경호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왕자림이 먼저 사과했다고? 진짜로? 경호는 믿기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단톡방에 그저 웃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애써 다시 생각한다. 잘된 거야. 난 공주형한테 잘해야 돼. 공주형은 등신 같을 정도로 착한 놈이니까 내가 마음을 접어야 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다시 애들과 만나 왕자림의 생일 파티를 축하해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주형이 집으로 와서는 유치원 사진을 보며 질질 짠다. 왜 또 저러나 싶었는데 최한별을 아냐고 공주형이 물어본다. 경호는 처음 들어보기에 당연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하교를 하는데 학교 앞에서 왕자림이 어떤 낯선 남자애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경호는 누군지 확인하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왕자림의 유치원 동창이라고 한다. 경호는 웃겼다. 아니 무슨 유치원에도 동창이 있지? 딱 봐도 왕자림한테 관심 있는 거구만. 그런데 그때 공주형이 왔다. 공주형은 이 애한테 짜증을 내지만 뭔가 말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경호는 생각했다. 아, 저 새끼가 최한별이구나. 참나, 이젠 유치원 동창이라는 핑계로 저렇게 접근을 하네. 그리고 그 셋은 어디론가 향한다. 경호는 저 최한별이 뭔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상대가 왕자림이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길에도 최한별은 학교 앞에 찾아와 있었다. 경호는 그런 최한별을 보며 생각했다.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아닌가? 그래서 그 애한테 소리치며 말했다. 남친이 있는 애한테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보기가 좀 역같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또 생각했다. 나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기분 진짜 더럽다. 그런데 바로 사과를 하는 최한별. 그래서 경호는 할 말이 사라졌고 그대로 친구들과 다시 갈 길을 갔다. 하지만 그날 밤 공주형네에 가니 공주형은 최한별에게 할 말을 다 못했는지 분해 보였다. 그리고 계속 유치원 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냐고 묻는다. 경호는 웃겼다. 아니 유치원 때 잘못을 했으면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지금까지 언급을 하는 건지. 그냥 딱 봐도 왕자림 꼬셔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보이는데 대체 왜 남자친구라는 놈은 저러고 있는 건지
건지 경호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경호는 다시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운 공주영은 굳고 말린다. 그래서 경호는 그 그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대체 저 그림이 뭐라고? 공주영, 넌 그렇게 진짜 왕자림을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경호는 자신이 더 왕자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했다. 다음날 공주영과 왕자림과 같이 셋이서 등교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경호는 공주영에게 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공주영은 말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공주영은 말하지 않고 망설인다. 경호는 대체 왜 공주영이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다. 교실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왕자림과 공주영이 싸우고 있었다. 경호는 생각했다. 공주영이 화내는 거 오랜만에 보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이 하는 말이 들렸다. 걔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보내? 경호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자기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생각했다. 저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단지 그 최한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난 아무 짓도 안 할 건데? 저건 내가 아니고 최한별에 대한 이야기야. 하지만 뭔가 한쪽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쨌든 이 둘은 마찰이 생긴 듯 했다. 공주영은 화를 내다가 남자친구로서 말하는 것이 선을 넘었고 왕자림은 이 말을 듣고 엄청 화가 치밀어 오른 듯 그대로 반을 나가버렸다. 그렇게 학교 시간이 되어 학교를 나가는데 갑자기 공주영이 당황한 듯 경호 뒤로 숨는다. 경호는 대체 얘가 또 왜 이러나 싶었다. 그런데 공주영이 어딘가를 가리킨다. 그곳을 바라보니 곽보경이 있었다. 경호는 곽보경을 보니 어이가 없어 곽보경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물어봤다. 여기 공주영이 다니는 학교인 거 알면서 왜 있냐고. 곽보경은 단지 아는 친구 만나러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주영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를 하는 곽보경을 보며 경호는 생각했다. 옛날에 그렇게 행동해놓고 지금 양심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곽보경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피하기만 하는 저 멍청한 공주영이나 둘 다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아, 더 싸우겠구나.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 그런데 왕자림과 공주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이전처럼 화기애애 보였다. 경호는 생각했다. 언제 화해한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공주영에게 다가가 물어봤다. 최한별 그 새끼는 어떻게 됐냐고. 톡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하면서 공주영이 톡을 보여주는데 최한별이 친구로서 왕자림을 좋아한다는 말을 보고 경호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주영이 말한다. 최한별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젠 괜찮다고. 경호는 생각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은 거라고? 다음날 학교를 오니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왕자림이 공주영을 가지고 논다는 소문, 왕자림에 대한 과거 이야기, 그리고 학교 시간, 학교를 나오는데 공주영과 왕자림 그리고 곽보경이 같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경호는 생각했다. 와, 저 또라이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분명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호는 그대로 곽보경을 끌고 그 자리를 떴다. 곽보경을 데리고 가서 물었다. 예전에 그렇게 공주영 괴롭혔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공주영한테 또 아는 척을 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곽보경은 갑자기 왕자림 걔 소문 더럽다며 이야기를 한다. 경호는 생각했다. 그래, 이 또라이가 말을 알아쳐 들을 리가 없지. 왕자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열받았다. 경호는 왕자림에 대한 소문이 곽보경이 퍼뜨린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니라고 시침이 떼는 곽보경. 경호는 정말 곽보경을 패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곽보경과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공주영과 왕자림 쪽으로 갔더니 공주영이 곽보경과 최근에 연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경호는 그런 공주영이 어이가 없었다. 아니 대체 왜 왕자림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지? 경호는 그런 공주영이 너무나 답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화해했나 싶었더니 또냐. 뒤에서 그 또라이랑 연락이나 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왜 연락했는지 알기나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물어봤다. 그러더니 공주영은 말한다. 중학교 때 성혜진이 왕따를 시켜서 자신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걸 들으니 나 때문에 곽보경이 상처를 받은 걸까봐 너무 미안하다고. 왜 헤어진지도 모르고 곽보경에 대한 실체도 모르는 공주영을 보며 경호는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 날이 갈수록 왕자림의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경호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공주영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어차피 공주영은 이제 왕자림을 좋아하니 신경도 쓰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정작 경호는 왕자림에게 다가갔다. 실제로 걱정되는 거는 공주영이 곽보경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어 받게 될 상처보다 현재 왕자림의 소문이었으니까. 그런데 왕자림은 곽보경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었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호는 생각했다. 뭐야, 얘가 질투도 안 해. 어쨌든 사실대로 말해주기 위해 잠시 왕자림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렇게 학교 뒤편으로 와서 왕자림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 다른 애들도 심지어 공주영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곽보경이 공주영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애초에 걔는 공주영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공주영의 시간 그리고 돈 모두 다 뺏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정작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공주영을 찾다고. 그런데 공주영은 정작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때문에 곽보경이 그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다 끝내고 왕자림을 보았다. 왕자림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그래서 경호는 물어봤다. 이거 공주영한테 말할까? 말하면 네 오해도 풀리고 소문에 대한 오해도 다 풀릴 텐데. 그런데 왕자림은 말한다.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공주영이 상처받을 거라고.
경호는 그렇게 말하는 왕자림을 보며 공주영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더욱더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학교 시간이 되었고 경호는 성혜진에게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보자고 연락했다. 그리고 공주영에게 말했다. 내일 곽보경 학교 앞으로 부르라고. 걔가 왜 너랑 헤어진 건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학교 후 성혜진을 만나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내일 곽보경을 학교 앞으로 부를 거니까 너도 오라고 말했다. 공주영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 곽보경과 있을 때 조지겠다고 말하는 성혜진에게 경호는 공주영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야 공주영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주영과 왕자림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생기길 바라고 있었다. 다음날 학교 시간, 왕자림이 공주영에게 가자고 말하기에 경호는 공주영과 할 말이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곧 곽보경을 만날 거니 빨리 오라고 성혜진에게 카톡을 했다. 그렇게 공주영과 같이 학교를 나온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왕자림이 곽보경을 끌고 갔다는 소리를. 경호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학교 뒤편으로 가니 왕자림과 곽보경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곽보경이 왕자림에게 말한다. 공주영 그 호구 새끼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너네. 경호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저게 사람 새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곽보경이 왕자림을 쳤다. 경호는 너무 당황했고 왕자림이 너무 걱정됐다. 왕자림이 맞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려는 공주영을 붙잡으며 지금 가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네가 가면 왕자림이 뭐가 되냐고 말리는데 갑자기 공주영은 빡친 듯한 상태로 너도 내가 호구로 보여? 라고 말한다. 뭐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경호는 그런 공주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성혜진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성혜진은 야자를 째지 못해서 오늘 못 온다고 말한다. 경호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났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공주영이 왕자림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공주영은 왕자림을 꽉 안아주었다. 경호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부터 왕자림이 공주영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고 점점 난 이 둘 사이에 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난 그만해야겠다고 이 둘 사이를 신경 끄자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곽보경 친구들은 왕자림에게 찾아왔고 왕자림을 학교 뒤편으로 불러 어제 곽보경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호는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제 오지 않았던 성혜진에게 오늘은 꼭 오라고 연락을 했다.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다짐이 자꾸 무너지는 경우는 속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니 곽보경과 왕자림의 싸움 자리에 있던 애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왕자림과 공주영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이제 둘 사이엔 내가 필요 없고 오히려 거슬리는 존재인데 이런 내 감정 하나 때문에 그동안 함께 웃고 떠들었던 이 순간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만 빠지면 이 순간들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경호는 더 이상 이 둘의 사이에 끼지 말자고 다짐을 또 하고 또 했고 그래서 이 둘과 같이 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었다. 그렇게 안경민과 석호와 같이 PC방을 가려는데 뒤에서 자신과 공주영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같은 학교의 임정훈이었다. 임정훈을 보며 경호는 생각한다. 저 새끼가 또 공주영을 언급하면서 열받게 하네. 어느 무더운 주말이었다. 경호는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시내로 나왔는데 기무리를 제외한 애들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양민지와 정상훈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경호는 정상훈이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사를 하자는 기무리에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경호의 생일을 기념해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공주영이 왕자림을 데리고 온다고 한다. 경호는 자신의 생일에 왕자림이 온다고 하니까 내심 기분이 좋기도 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채로 친구들에게 노래방은 내가 쏘겠다고 하며 자리를 옮긴다.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데 왕자림과 공주영이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케이크 속에는 케이크가 아닌 선물이 들어있었다. 왕자림과 같이 고른 거라고 말하는 공주영. 경호는 그 선물이 뭔지 너무 궁금했다. 팔찌였다. 경호는 왠지 이 선물이 왕자림이 선물해준 것이라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기무리 역시도 팔찌를 준비했다며 선물해줬다. 경호는 팔찌를 2개 받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며 경호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PC방에서 놀고 있는데 공주영이 왕자림과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공주영은 자리미네와 같이 바다를 가자고 한다. 경호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공주영과 왕자림과는 같이 다녀선 안 된다고 다짐을 했기에. 그렇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돈 없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 바다에 헌팅하는 애들 많은데 간다고 하는 애들은 믿을 만한 애들이 없는데. 경호는 더 이상 그 둘의 사이에 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다시 가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경호는 다시 한번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다로 가는 날이 되었다. 기차를 타러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경호의 옆자리가 왕자림의 자리였다. 그래서 경호는 할 수 없이 공주영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그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오아람의 외숙모네로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닷가로 향했다. 음료수를 사오겠다는 여자애들. 그렇지만 경호는 여자애들만 보내기가 걱정되었다. 아니,
왕자림이 너무나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애들을 찾으러 나섰는데 찾았다. 역시나 헌팅을 당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애들만 헌팅을 당하고 있고 왕자림은 옆에서 묵묵히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다. 경우는 생각했다. 역시 쟤는 다른 애들과는 달라. 그래서 안심되는 마음으로 여자애들에게 다가가 헌팅남들을 쳐내고 애들을 데려간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재밌게 친구들과 논 다음에 저녁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와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오니 자리에 남자애들만 있었다. 조미료가 없어서 여자애들이 사러 나갔다고 한다. 경우는 너무 짜증이 났다. 대체 왜 조미료를 사러 너네는 아무도 안 가고 왜 여자애들만 보냈냐고. 그래서 경우는 다시 여자애들을, 아니 왕자림을 데리러 나간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눈앞에 여자애들이 보였다. 역시나 또 헌팅을 당하고 있었다. 경우는 생각했다. 쟤는 뭐 맨날 헌팅 받아주고 있냐. 그런데 왕자림은 보이지 않았다. 왜 얘네만 있는 거지? 왕자림은 어디 간 거지? 그래서 왕자림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이 애들도 왕자림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 순간 시선을 옆으로 돌리니 왕자림은 남자애들에게 둘러싸여 헌팅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왕자림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경우는 왕자림에겐 터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주형을 언급하며 빨리 가자고 말했다. 경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항상 뛰어오는 건 난데 왜 나는 왕자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닐까? 어쨌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같이 고기를 마저 먹으며 신나게 놀았고 바다로 나가 불꽃놀이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담기 위해 경우는 핸드폰을 켜서 사진을 찍었다.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을 걸으며 경우는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구경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재밌네. 간만에 이 멤버로 노니까 역시 오길 잘했어. 그런데 그때 인기척이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공주형과 왕자림이 보였다. 둘은 연인같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 경우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멎어버린 듯 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뒤로 돌아가는데 몇 걸음 못 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경우의 마음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난 분명 이 둘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저렇게까지 가까워진 거지? 내가 알던 둘의 사이는 공주형의 일방적인 연애였던 것 같은데 경우는 왕자림의 행동이 자꾸 자신의 예상을 빗나가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다. 경우는 눈을 떴지만 어제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기분이 우울했다. 핸드폰을 켜서 어제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려는데 불꽃놀이 할 때 찍혔던 사진에 왕자림이 찍혀 있었다. 경우는 생각했다. 이건 언제 찍힌 거지? 기분 진짜 개같다. 분명 이 상황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둘의 사이는 당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가 개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부엌으로 들어오니 애들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주형과 왕자림을 보니 또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새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경우는 다시 발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애들이 아침밥을 먼저 먹었고 경우는 나중에 나와 따로 밥을 먹었다. 그런데 양민지가 부엌으로 왔다. 그래서 경우는 양민지에게 이제 상훈이 좀 좋아졌냐? 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하는 양민지. 경우는 자신과는 다르게 상훈이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양민지가 무언가를 물어본다. 혹시 어제 벤치 쪽에 왔었어? 경우는 순간 뜨끔했다. 들킨 건가? 그래서 애매하게 대답을 했고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다. 시간이 좀 지나 친구들과 방에 있었다. 너무 심심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진실 게임을 하자고 한다. 거짓말로 뜨듯이 술 대신 폭탄 음료를 먹기로 하면서 말이다. 첫 번째 순서를 경우로 몰아가는 친구들. 경우에게 묻는다.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경우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을 가르쳤다. 경우는 너무 당황했다. 자신의 마음이 들켜버리기도 한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팀게임도 했다. 그런데 음료를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점점 이상해졌다. 분명 술맛이 느껴졌다. 안경민이 몰래 탄 듯하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게임을 통해서 음료를 먹고 또 먹었다. 왕자림은 몇 잔 먹더니 술 취한 듯 보였다. 평소에 보이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경우는 그런 왕자림이 너무 웃겼다. 그렇게 왕자림이 정신을 잃었고 왕자림을 공주형이 2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고 왕자림도 없겠다 싶어 경우는 그대로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간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둘의 행복을 지켜주는 게 맞기에 내가 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둘 사이가 너무 거슬렸다. 이렇게 방향을 잃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경우는 점점 자신이 집착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누가 오든 가든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벤치에 앉아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양민지가 왔다. 옆에 앉겠다고 한다.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정상훈이 보면 오해할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갑자기 양민지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근데 왜 계속 앉아있어? 경우는 생각했다. 뭐지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양민지는 말한다. 사실 어제 고백받았다고. 경우는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양민지가 말을 이어나간다. 근데 내가 너 신경 쓰인다고 말하면 넌 어떻게 할래? 경우는 생각했다.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상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있는 거지? 장난치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양민지의 말이 장난 같지 않았다. 심지어 꽤 오래됐다고. 경우는 더 이상 듣기 싫었다. 그 순간 이전에 곽보경이 사실은 자신에게 관심 있어 했다는 거, 조승민이 말한 그 멘트들이 문득 생각이 들었고 경우는 생각했다. 또 시작이구나. 대체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양민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다. 상훈이는 그럼 갖고 논 거냐?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려 하는 순간 공주영 그리고 방해슬이 문득 생각이 들었다. 경우는 자신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난 이미 더한 짓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을 멈췄고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그게 경우 자신한테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배려였으니까. 그리고 상훈이 상처받지 않게 알아서 잘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공주영 상처 안 받게 내가 알아서 잘하자고. 방으로 들어왔다. 공주영이 보이지 않아 어디 갔냐고 하니 왕자린과 같이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한다. 경우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화장실로 갔다. 방금 다짐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쉽게 계속 무너질 것만 같아서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과 다 같이 아침을 먹고 그렇게 역에 도착했다. 친구들과의 바닷가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